자, 우리가 명제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명제 종류에 대해서 공부했죠? 맞나요? 자, 명제에는 명제와 역과 이와 대우가 있어. 근데 그 중에서 이는 이제 없어졌고요. 자, 역하고 대우만 구하면 되고, 그럴 때, 자, 명제는 항상 뭐랑 같았습니까? 대우랑 같았어요.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 거꾸로 대우가 참이면 명제도 참, 대우가 거짓이면 명제도 거짓이야. 그러면 우리가 대우를 배우는 이유가 있겠지.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명제의 참, 거짓이 헷갈리면 우리는 대우를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명제가 헷갈리는 경우에는 또는이나 부정 표현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헷갈려. 뭔 말인지는 이제 문제를 통해 설명할게요. 그리고 명제와 역은 무슨 관계예요? 아무런 관계도 아니다라고. 오케이. 자, 그러면 뭔 말인지는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8번 문제 무조건 한 문제 출제되고요. 피자 간판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즉, 학교 시험에서는 어떤 식으로 출제되냐면 다음 명제에 역과 대우가 참인지 거짓인지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다음 명제에 역이 대우 중에 참인 걸 고르시오. 또는 거짓인 걸 고르시오. 오케이? 자, 그러면 뭔 말인지 한번 봅시다.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볼까요?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고 y도 1보다 크거나 같다이면 x 플러스 y는 2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다. 자, 일단 요게 바로 명제죠? 요 명제는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예. 제일 작을 때가 1이고 제일 작을 때가 1이니까 아무리 작은 것끼리 더해도 2죠? 맞아요? 그래서 요 명제는 참이야. 그러면 생각하고 말 것도 없이 요놈의 대우도 무조건 뭐가 되는 거예요? 참이 되는 거지. 맞나요? 자, 그러면 대우 한번 구해볼까요? 대우는 앞뒤 바꾸면서 둘 다 부정하는 거라고 했잖아. 그러면 앞이라는 건 바로 뭐뭐이면 가정이 앞이고 뭐뭐이다 결론이 뒤야. 그러면 뒤에 것이 앞으로 앞에 것이 뒤로 가면서 부정하면 얼마가 됩니까? x 플러스 y가 2보다 크거나 같다의 부정은 2보다 작다죠? 작다이면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의 부정은 1보다 작다. 이거의 부정은 뭐예요? 또는이 되는 거죠? 그리고 y는 1보다 크거나 같다의 부정은 y는 1보다 작다 이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조심하라고. 아니 선생님 저는 명제가 참이라는 걸 알겠어요. 아 근데 대우도 왜 참인지가 궁금해요. 이걸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면 어때? 뒤지게 두드러 맞아. 잉? 우리가 지금 배우는 학습 목표를 지금 까먹은 거야. 명제가 참이면 대우는 참인지 거짓인지 생각하지도 말고 무조건 참이라고 하라는 뜻이라고.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요놈의 역을 한번 구해볼까요?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역이 무조건 거짓인 건 아니죠? 아무런 관련 없으니까 구해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역은 어떻게 구하죠? 앞뒤 바꾸면서 앞뒤만 바꾸는 거죠? 그럼 앞뒤만 바꾸면 얼마가 됩니까? x 플러스 y가 2보다 크나다이면 x는 1보다 크나다 이고 y는 1보다 크나다 이답니까? 오케이. 그러면 요 놈은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합한 것이 2보다 크나 같으면
둘 다 1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죠? 오케이? 하나만 성립한다고 해서 참인 게 아니라 하나라도 성립하지 않으면 거짓인 거야? 그러면 성립하지 않게, 즉 명제가 거짓이 되게 하는 예를 뭐라고 합니까? 관례라고 하지. 맞습니까? 관례를 하나 이상 들을 수 있으면 그건 거짓이라고. 그러면 관례 뭐가 있을까요? x는 5, y는 0이라고 하면 분명히 합한 건 2보다 크나 같지만 둘 다 1보다 크나 같은 건 아니지. 맞나요? 이렇게 파악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론 잘 내려야 돼. 아이 선생님 저는 그래도 대우가 왜 참인지 궁금한데요? 라고 하면 디디게 두드려 맞는다고? 알겠습니까? 명제가 참이면 대우가 참인지 생각도 말라는 소리야. 무조건 참이라는 거야. 이게 바로 우리가 명제의 종류를 배우는 이유라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럼 우리가 왜 명제를 배우나요? 바로 2번 같은 경우라고. 오케이. 자, 2번에다가 별표 그리고 주의 표시를 쓰라고. 이게 바로 우리가 명제 종류를 배우는 이유야.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봐봐. xy가 2가 아니면 x는 1이 아니고 또는 y는 2가 아니다. 요 명제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뭔 말이냐면 x는 1이다라고 하면 x는 1이라고 딱 정해진 거잖아. 맞지? 그럼 x는 하나잖아, 하나. 맞지? 근데 x가 1이 아니라고 하면 1이 아닌 것은 무수히 많은 거지. 그러면 1이다가 편해, 1이 아니다가 편해. 1이다가 편한 거지. 즉 아니다라는 말, 즉 부정 표현이나면 우리는 불편하다고. 맞지? 그리고 또는이라는 놈의 정체는 뭐죠? 또는? 또는은 합집합이었지. 그러면 합집합 한번 기억해봐. A집합이 있고 B집합이 있을 때 합집합이라는 건 여기만 들어가도 합집합이죠. 여기만 들어가도 합집합이지. 여기에 들어가도 합집합이죠. 즉 A만 성립해도 합집합이야. 또는 B만 성립해도 합집합이야. A, B 둘 다 성립해도 합집합이야. 즉 또는이라는 건 몇 가지 경우를 따져야 돼. A가 성립하는 경우, B가 성립하는 경우, 둘 다 성립하는 경우 세 가지를 따져야 되는 세 가지. 오케이? 그래서 또는은 불편한 거야. 알겠나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보자. XY는 2가 아니고 면 X는 1이 아니다 또는 Y는 2가 아니다는 참일까 거짓일까? 예, 여러분들의 대답이 정답이라고. 요래서 우리가 대우를 배우는 거라고. 오케이? 즉 아니다라는 표현이나 또는이라는 표현 나오면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해야 되니까 헷갈려. 근데 어차피 명제는 대우랑 똑같잖아. 맞지? 그래서 명제가 헷갈리면 대우 먼저 구해도 되는 거라고. 오케이? 그러면 대우는 앞뒤 바꾸면서 둘 다 부정하는 거잖아. 자, 그러면 뭐뭐이다가 앞이고, 뭐뭐 이면이 앞이고, 뭐뭐이다가 뒤니까 뒤에 것이 앞으로 오면서 부정하면 x는 1, 또는 그리고 y는 2이면 앞에 것이 뒤로 가면서 부정하면 얼마가 됩니까? x, y는 2이다가 됩니까? 우리는 아니다, 또는이, 그리고 맞다로 바뀌면서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했다고. 오케이? 그러면
x는 1 그리고 y는 2면 곱한 것은 2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 되는 거지. 자, 이렇듯이 명제가 헷갈릴 때 대우를 구해보면 좋다는 말이라고. 그쵸? 그러면 대우가 참이야. 그러면 자동적으로 명제는 뭐가 되는 거야? 참이 되는 거라고? 이해됐니? 오케이. 이거 여러분들 좀 선생님이 설명하는 이 개념을 좀 잘 잡아야 돼. 자, 그러면 역을 한번 구해 볼까요? 역이라는 건 그러면 앞뒤 바꾸는 거죠? 그럼 앞뒤 바꾸면 뭐예요? x는 2이 아니다. 또는 y는 2가 아니다이면 xy는 2가 아니다 이다가 되겠지? 자, 그러면 x는 1이 아니다 또는 y는 2가 아니면 xy는 2가 아닐 것이다. 참일까 거짓일까? 예, 여러분들의 대답이 정답이라고. 헷갈린단 말이야, 헷갈려. 그러면 요 역은 어차피 또 뭐랑 같냐? 대우랑 같은 거지. 이거의 대우 맞니? 그러면 슬며시 요놈의 대우를 구해보는 거라고. 오케이? 그러면 대우를 구하면 뭐예요? 또 주위의 것이 앞으로 오면서 부정하니까 얼마? xy는 2이면 x는 1 또는의 부정은 그리고 y는 2이다가 바로 이것의 대우인 거지. 맞지? 역의 대우야, 역의 대우. 역의 대우를 여러분들 교육과정에서는 없어졌지만 2라고 해, 2. 근데 2라는 건 몰라도 되고 아무튼 여기에 깔리니까 이놈의 대우를 구해본 거라고? 그러면 자, 요놈의 참거짓 보자. 곱해서 2면 x는 1이고 y는 2입니까? 곱해서 2가 되는 건 2라고 2만 있는 거 아니죠? 뭐 4하고 2분의 1도 있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이것이 뭐여? 거짓이여. 그러면 역의 대우가 거짓이니까 역 또한 뭐가 된다? 거짓이 된다. 이걸 잘 정리해놔야 된다고? 책에 아마 안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잘 정리해놔야 돼. 이게 바로 우리가 명제의 종류를 배우는 이유라고. 알겠습니까? 명제가 헷갈리면 그놈의 대우를 통해서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아니 선생님 저는 이게 참인 게 궁금하다니까요 라고 물어보면 뒤지게 혼나야 된다고? 우리가 지금 배우는 학습 목표에 어긋나는 거야? 알겠니? 요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로 고민하고 있지 말라고. 알겠습니까? 헷갈리니까 대우를 이용해서 참 거짓, 즉 명제의 참 거짓을 대우를 이용해서 파악한 거라고요. 이해됐습니까? 자, 이게 바로 이제 2번 문제예요. 자, 그러면 3번, 4번은 뭐 어차피 똑같은 개념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자, 9번 문제로 넘어갈까요? 자, 9번 문제. 두 실수 xy에 대하여 합한 것이 3보다 크면 x는 a보다 크다 또는 y는 1보다 작다이다가 참일 때 a의 최대값을 구해보라고 했어? 그러면 요 명제가 지금 참이래요. 뭐야? 근데 중간에 또는이 있잖아. 또는이라는 건 이것만 성립해도 되고 이것만 성립해도 되고 둘 다 성립해도 되는 거니까 세 가지 경우를 따져야 되는 거라고? 맞나요? 하지만 한 번만 따지는 게 좋겠지. 맞아? 그러면 한 번만 따지기 위해서는 이놈을 부정하면 되잖아. 근데 이놈만 부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명제랑 명제의 부정은 다른 거잖아. 하지만 이 명제가 참이라고 했으니까 요놈의
대우도 참인 거죠? 맞나요? 그래서 대우를 구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 그러면 대우를 구하면 얼마가 돼요? x는 a보다 작거나 또는의 부정은 그리고 y는 1보다 크다의 부정은 1보다 작거나 같다죠? 이면 x 플러스 y는 3보다 크다의 부정은 x 플러스 y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다가 됩니까? 요 놈도 뭐야? 참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 자 그러면 요 놈이 참이야. 그럼 요 놈이 참이면 아까 우리는 자 좀 불편했던 거 또는 이 그리고로 바뀌니까 그리고라는 건 둘 다 성립하는 거잖아. 맞나요? 그러면 x는 제일 클 때가 얼마예요? a제? y는 제일 클 때가 얼마? 1이죠? 그러면 제일 큰 것끼리 더해도 얼마? 3이 돼야 되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a의 최대값은 얼마가 될까요? 2가 됩니까? 2여도 1이어도 성립하는 거잖아. 맞니? a가 1이면 1 더하기 1은 3보다 작거나 같은 거 맞지? 맞아요? a가 0이어도 0 플러스 1은 3보다 작거나 같은 거 맞죠? 즉 아무리 커져봤자 얼마? 2까지밖에 커질 수 없다는 거야. 알겠니?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아따 선생님 우리 그냥 명제 하나로 깔끔하게 이번 단원을 끝내지 왜 복잡하게 대우를 생각합니까? 예, 복잡하게 대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명제를 쉽게 풀기 위해서 우리가 대우를 배우는 거라고. 알겠니? 자, 이게 바로 이번 단원의 학습 목표였어요. 자, 그리고 10번 문제에다가도 별표 100개 치시고 내신, 단골이 되겠습니다요? 이쁘게 밑에다가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냥 이 문제에다 정리할게요. 자, 밑에다가 이쁘게 여러분들 정리해봐. 정리해야 될 내용 한 네다섯 줄 돼요? 자, 10번 문제에서는 이제 우리가 뭘 공부할 거냐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던 어떤 할아버지를 소환할 거야? 오케이? 그리스 철학의 아버지를 누구라고 합니까? 그리스 철학. 그리스 철학의 아버지.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누굽니까? 플라톤. 플라톤의 제자로서 그리스 철학을 집대성한 사람을 누구였죠? 아시. 아리스토텔레스. 오케이? 자, 그럴 때, 자, 그리스 철학의 집대성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자들을 가르칠 때 사용하던 두 가지 유명한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문답법. 그리고 여기에 소개되는 3단 논법이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것이 그리고 여러분들 꼭 조심해라. 여러분들은 지금 고등학생이죠. 고등학생 다음 단계는 뭡니까? 대학생이고 대학생 다음 단계는 이제 사회인이 될 거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사회인이 되려면 사회인으로서 좀 갖춰야 될 기본
덕목은 있는 것 같아. 알겠어요? 옆 사람을 배려하고, 약자를 될 수 있으면 보호해주고, 응? 그런 걸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배워야 돼. 아이, 선생님, 나 수학 100점 맞았으면 내가 똑똑해서 수학 100점 맞았지. 뭐, 내가 잘난 거지. 뭐, 딴 사람 신경 쓸 거, 챙길 거 뭐가 있습니까? 하면 안 돼. 그러면 지금은 친구들한테, 아이, 저 새끼 재수없어. 라는 말 들을지 몰라. 하지만, 듣는 걸로 학창 시절에는 끝나지만, 사회에서는, 저 새끼 싸가지 없네? 하면 매장돼 버려요, 매장. 사회생활을 못해. 알겠니?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억지로 몸에 배게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몸에서 튀어나오게끔 여러분들 체화시켜야 돼, 체화. 알겠어요? 모르겠어, 나는 지금 뉴스에서 뭐야, 초등학교 교사가 뭐 자살을 했고, 초등학교 교사가 뭐 학생한테 두드러 맞았고, 그런 말들이 나오잖아. 여러분들 뉴스 안 보니까 모릅니까? 아, 그렇대, 나도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자세히 안 봤으니까. 근데 요즘 지금 막 떠들고 있잖아. 그런 것들은 뭐 자초지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만큼은 꼭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알겠습니까?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리에 뭐 3명의 행인이 지나가고 있으면 그 3명의 행인은 다 나의 스승이라고 했어. 다 나의 스승. 그러니까 제자가 하는 말이, 아니, 사부님, 사부님 같이 똑똑하고 돈 많으신 분이 뭔 지나가는 행인 3명을 다 내 스승이라고 한답니까? 공자께서 뭐라고 하셨대요? 3명이 지나가고 있으면 한 명이 만약에 자기보다 더 훌륭해, 뭔가를 많이 알고 있고 더 덕이 높아.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은 자기의 스승이겠지. 배울 점이 있으니까. 맞니? 근데 한 사람은 자기보다도 못났어. 덕도 없고 맨날 나쁜 짓거리만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만 줘. 근데 그 사람도 공자께서는 나의 스승이다라고 했다. 왜 그랬어? 왜? 그 사람의 그 나쁜 행동을 보고 사람들한테 비난받는 행동을 보면서 나는 쩌러지 않아야겠다라는 걸 배운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리고 뭐 가운데 서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도 나의 스승이다. 왜? 여러 가지 의미를 줄 수 있겠지. 나는 저렇게 평범하게 살진 않아야겠다. 라는 걸 배울 수도 있는 거고. 나는 저 사람 같이 생각 없이 그냥 마음 편하게 행복하게 살겠다. 라는 걸 배울 수도 있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라고. 여러분들 친구들한테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저놈은 공부도 잘하는데, 우리한테도 친절하게 잘해줘. 라는 친구로 남을 건지, 아니면, 아이, 저 새끼 재수없어. 그래, 이 새끼야. 지금은 같은 반이니까, 뭐, 아는 척은 하겠다. 근데 뭐, 같은 반 아니고, 뭐, 나중에 사회 나가면 뭐, 내가 너는 길거리에서 마주쳐도 아는 척도 안 할 것이다. 라는 친구로 남을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해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되도록이면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서 살면 좋겠지. 알겠니?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하라고. 알겠습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뭐 일부러 피해를 끼칠 필요는 없지만, 알겠어요? 혹시나 자기가 주변 친구들한테 좀 서운하게 한 건 없는지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 알겠니? 엄마한테도 그렇고, 아빠한테도 그렇고, 친구한테도 그렇고, 학교 선생님한테도 그렇고, 모든 너희 주변 사람들을 항상 배려할 줄 알고 챙겨주다 보면 그게 이제 나중에
덕이 되어서 쌓여가지고 여러분들 인생 성공의 밑거름이 될 거라고. 알겠니? 항상 덕을 쌓는 습관, 덕. 알겠습니까? 뭔 말하다 갑자기 이쪽으로 빠졌나요? 아무튼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문답법하고 삼단론법을 했어. 문답법이라는 것은 이 지구상에 있는 학습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문답법이래. 문답법이라는 건 뭔 말이냐면 은혁이가 선생님한테 어떤 질문을 해. 그럼 선생님은 그 답변을 안 해줘. 은혁아 다시 한번 생각해봐.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은혁이가 그래도 모르겠는데요? 그래? 다시 한번 생각해봐. 또 시간 지나서 아 그래도 모르겠는데요? 그래? 그럼 한번 이제 힌트를 줘. 이런 식으로 접근해보는 건 어때? 답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예 선생님 하고 이제 또 풀어봐. 그래도 안 풀리는데요? 하면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는 게 어때? 라는 식으로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자꾸 물음 응답 하면서 학생 스스로 진리를 깨우치게 하는 방법. 이 학습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래. 근데 문제는 뭐야?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지. 그리고 제자로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아, 이저 선생님 빨리 가르쳐줘서 해결해고 나 따라오는 거야 되는데 시간 없어 죽겠구만. 쓸데없는 말하고 있어. 아니, 아니 나 빨리 이거 답 가르쳐주세요. 나 이거 답 빨리 알고 다음 문제 풀라니까.가 아니라 알겠습니까? 그 스승이 나를 위해서 자꾸 나의 무지몽매함을 깨우쳐주고 있구나. 나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있구나. 아이, 가르치는 선생님 입장에서도 그냥 딱 가르쳐줘 버리고 끝나면 그것만큼 편한 게 어디 있어. 근데 자꾸 그렇게 제자를 진리의 길로 오랜 시간 동안 끌고 가는 거. 근데 문제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 그러니까 수학 문제 하나 풀라고 막 한 달 동안 그러고 있으면 미칠 일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제 그게 많이 쓰이진 않고 선생님은 되도록이면 그걸 좀 여러분들한테 하려고 좀 시도는 하고 있어요. 막 자꾸자꾸 고치게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 방법이 3단 논법이래. 3단 논법은 3단 논법은 일반적으로라는 말은 절대적은 아니란 소리야. 일반적으로 두 개의 참인 명제로부터 새로운 참인 명제를 유도하는 방법이 바로 3단 논법이래요. 무조건은 아니에요, 무조건. 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할아버지가 이러한 예를 들었나 봐요. 사람이면 동물이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여러분들은 동물 아닙니까? 대답을 하라고! 참이죠? 동물이면 죽는다.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참이죠? 그러면 요 두 개의 참인 명제로부터 우리는 어떤 새로운 참인 명제를 유도할 수 있죠? 사람이면 죽는다라는 새로운 결론을 만들 수 있지. 맞나요? 이게 1단, 2단, 3단 논법이래. 1단, 2단, 3단. 1단계, 2단계, 3단계. 오케이? 그랬을 때
이걸 우리가 명제로 바꿔보면 사람이면에 해당되는 조건을 P라고 하고요. 동물이다에 해당되는 조건을 Q라고 했을 때 P이면 Q이다는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니까 자신있게 두 줄로 표시할 수 있죠? 오케이. 동물이면은 똑같은 조건이니까 Q가 될 것이고 죽는다라는 조건은 새로운 조건이니까 R이라고 했을 때 Q이면 R이다도 참이라고 그럴 때 사람이면에 해당되는 게 뭡니까? P고 죽는다에 해당되는 것이 R. 즉 P면 R이다도 참이 되는 거라고?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일반적으로라고 했죠. 일반적으로. 즉 언제만 성립하냐면 언제만 QQ와 같이 QQ와 같이 중간 연결 고리가 있을 때만 사용이 가능해. 자, 그 중간 연결 고리를 우리는 중명제라고 하는데요. 이런 말은 몰라도 돼. 알겠습니까? 자, 몰라도 되지만 언제 써먹을지는 확인해야 돼. 언제 중간 연결고리가 있을 때만 우리는 B면 R이다. B면 R이다가 바로 참이 되는 거라고? 오케이. 자, 이게 바로 이제 3단 논법이에요. 자, 그러면 뭔 말인지 한번 볼까요? 세 조건 PQR에 대하여 요 두 개가 모두 참이래. 그러면 자신있게 P이면 Q이다도 참이고 not R이면 not Q이다도 참과 같이 이렇게 두 줄로 표시할 수 있죠? 맞나요? 그러면 두 개의 참인명제가 제시가 됐잖아. 그쵸? 그러면 두 개의 참인명제가 제시되면 우리는 새로운 참인명제를 찾을 수 있다는 게 바로 뭐예요? 삼단론법이죠. 근데 3단원법 써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간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잖아. 없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쓸 수가 없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래서 대우를 배운 거죠. 명제가 참이면 무조건 뭐도 참입니까? 대우도 참이죠. P면 Q이다의 대우는 뭐예요? 나 Q면 나 P이다가 됩니까? 맞나요? 그러면 나달이면 나 Q이다의 대우는 뭡니까? 뒤에 것이 오면서 부정, 앞에 것이 뒤로 가면서 부정하면 얼마? Q이면 R이다가 참이 되는 겁니까? 맞나요? 그래서 원래는 두 개만 제시됐었잖아. 근데 대우의 성질에 의해서 두 개가 더 생겼어. 그러는 순간 보입니까? 몇 번 하고 몇 번 하면 중간 연결고리가 만들어질까요? 1번, 4번 또는 2번, 3번. 결과는 똑같아요. 그러면 깔끔한 게 낫지. 그러면 1번, 4번을 써주면 얼마가 됩니까? P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R이다도 참이니까 우리의 의도대로 중간 연결고리가 만들어졌으니까 모두 참이에요. B면 R이다가 참이 되는 거지. 맞죠? 그러면 요놈이 참이니까 요놈의 대우도 참인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대우는 뭐가 됩니까? 나달이면 나피다도 참이 되는 거지. 자, 이래서 3단 논법에 의해서 하나가 더 만들어졌고 대우를 이용해서 또 하나가 새끼 만들어져서 토탈. 자, 몇 개의 참명제? 6개로 늘어날 수 있었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문제에서는
항상 참인 거 고르라고 했잖아. 기억번 있죠? 맞니? 5번이잖아요. 니은 나다리면 나피다. 오 6번에 있죠? 나피면 나다리다. 까 참일 수는 있지만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없잖아. 맞죠? 나퀴면 나피다. 3번에 있네요. 맞죠? 퀴면 나다리다. 는 없죠? 맞습니까? 이렇게 찾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 좋아하는 연습 문제 나오고요. 자, 물 한 잔씩 먹고 오세요. 자, 그러면 다음 아이디어를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 명제단원의 마지막 개념이 되겠네. 자, 마찬가지로 책에다가 이쁘게 정리하라고요. 자, 명제의 마지막 단어는 바로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인데요. 충분 조건이란 말, 필요 조건이란 말, 여러분들 실생활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수학에서 나오는 용어니까 좀 정확히 여러분들 이해하고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충분 조건이다라는 말은 충분한 조건이라는 거야. 충분한 조건. 필요 조건이라는 건 필요한 조건이란 뜻이에요. 그럼 문제를 통해서 개념 설명을 통해서 무슨 말인지는 설명해 볼게요. 오케이? 그럴 때 홍반장의 노하우 여기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그러면 대답해 봐. P는 P면 Q다는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죠? 왜 참이죠? 두 줄일 때는 참일 때만 써먹자고 했지. 맞나요? 그럴 때 P면 Q다가 참일 때 자, 수학자들은 뭐라고 하기로 했냐면 P는 우유, 우유. 헷갈리겠네. 아예 선생님이 안 헷갈리게끔 따로 정리해 버릴게요. 자, 빈 공간에다가 한번 정리해 볼까요? P이면 Q이다는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죠? 자, 그럴 때 P면 Q이다를 자, 참이라고 했을 때 수학자들은 그거를 두 가지로 부르기로 약속했어. 자, P 입장에서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했고, 자, Q 입장에서는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읽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제 안 헷갈리고 써먹을 수 있어야 돼. P면 Q다가 참일 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P면 Q다가 참일 때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여러분들 충분히 헷갈리죠? 맞죠? 그래서 홍반장의 노하우를 써놓으라고. 자, 무슨 말이냐면 P는 출발하고 있습니까? 막고 있습니까? P는 출발하고
하는 쪽이지. 맞니? 그러면 출발하고 있으면 출발하고 있으니까 출발하고 있으면 추후 조건, 충분 조건. 오케이? 출발하고 있는 쪽은 충분 조건. 출발하고 있는 쪽은 충분 조건. Q는 출발하고 있니? 막고 있니? 막고 있죠. 뭘 막고 있죠? 화살을 막고 있죠. 화살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프겠죠? 죽겠죠? 아프면서 죽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피가 나겠죠? 오케이? 그래서 화살 맞으면 뭐가 난다? 피가 난다. 그래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무식하게 외울 거예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모든 관련된 문제가 다 풀립니다. 이 아이디어로 써먹으면 알겠습니까? 자, 출발하고 있으면 충분 조건, 막고 있으면 필요 조건. 출발하고 있으면 충분 조건, 맞으면 피나니까 필요 조건. 오케이? 출발하면 충분, 맞으면 필요. 알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런 경우도 있대요. P이면 Q이다 도참이고, Q이면 P이다 도참인 경우가 있어. 이럴 때,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불러요. 마찬가지로 Q는 P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자기는 또 개성 따진다고 충분 필요 조건이라고 하지 말라고. 잉? 필요 충분 조건. 오케이? 자, 이게 무슨 말인지는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은 여러분들 까먹어도 돼요. 홍반장이 밝혀준 출발하고 있으면 충분 조건, 맞으면 필요 조건. 이것만 외워도 돼? 그럼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육의 3의 양의 약수이면 육의 양의 약수이다. 자, 그러면 3의 양의 약수이면 6의 양의 약수이다. 참일까? 거짓일까? 참이죠? 3의 약수는 6의 약수 맞지? 맞아요? 자, 그러면 3의 양의 약수이면을 P, 6의 양의 약수이다를 Q라고 하면 P면 Q이다가 참이라고? 맞니? 자, 그러면 P면 Q이다가 참이면 명제를 집합을 명제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고 했지. 맞습니까? 자, 그러면 P 집합, Q 집합 했을 때 명제가 참이면 무조건 앞에 것이 뒤에 거에 포함된다고 했죠? 그러면 P 집합은 누굽니까? 1, 3이고요. Q 집합은 1, 2, 3, 6이지. 맞니? 자,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P, Q가 이렇게 있을 때 1, 3, 2, 6이 됩니까? 맞죠? 자, 그러면 P면 Q다가 차이면 앞에 것이 뒤에 거에 포함돼? P는 Q에 충분히 들어갑니까? P는 Q 안으로 충분히 들어가죠. 그래서 P는 Q에 비한 충분하다. 충분 조건이고. Q는 P일 수 있습니까? 없죠. Q는 P일 수 없어.
Q가 P이기 위해서는, Q가 P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떨 필요가 있어요. 2하고 6이 없어질 필요가 있지. 어떤 조치가 필요해. 어떤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오케이? 그래서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하는데 이런 말은 몰라도 된다고. 알겠습니까? 선생님은 너희들이 요것만 잘 써먹으면 된다는 거야. 요것만. 알겠습니까? 자, 이것을 선생님은 화살표법이라고 할게요. 화살표법이라는 정확한 명칭은 없어. 수학 명칭은. 근데 홍반장은 화살표법이라고 부를 거라고. 오케이. 자, 그러면 뭔 말인지 한번 보자. 두 조건 PQ가 다음과 같을 때 P는 Q에 기한 어떤 조건인지 구하래? 그러면 화살표 날리면 된다고. 여기서 이거는 조심해야지. 여기 때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P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에다 네모 치고 이런 형식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그러면 문장에서는 한국 문장에서는 한글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죠? 주어가 가장 중요하죠. 주어. 자, 주어에는 뭐가 붙습니까? 는 이가가 붙습니까? 은는 이가가 붙는 게 바로 주인공이잖아. 그래서 문제에서 P는 무슨 조건인지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야. P의 조건, Q의 조건이 아니라 P는 유한 무슨 조건이냐. P는 무슨 조건이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지. 오케이. 그럼 이제 한번 화살 날려볼까요? 그럼 너희들이 대답하라고. 실전 시험 문제라고. P명 Q다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X가 0보다 작으면, 즉 음수이면 X 플러스 절대값 X. 그럼 절대값 X는 얼마니? 음수니까 마이너스 X죠? 그래서 0이 나온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죠? 맞니? 그럼 거꾸로 X 더하기 절대값 X가 0이면 X는 음수이다. 참일까, 거짓일까? 거짓이죠? 문제야. 0이 있어요. 0, 0, 0. 오케이? 발레 여러분들 잘 안 떠오르면 항상 0을 한번 생각해봐요. 0. 빵, 빵, 대입하면 빵이잖아. 하지만 빵이 빵보다 작은 건 아니죠? 맞아요? 그래서 뭐만 참입니까? P이면 Q이다만 참입니까? 그럼 P는 출발하고 있어, 막고 있어? P는 출발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 되는 거야? P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해됐니? 자, 2번. 제곱의 합이 0이면 절대값의 합도 0일 것이다.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제곱의 합이 0인 경우는 빵빵밖에 없죠? 실수에서는 맞니? 그래서 제곱의 합이 0이면 절대값의 합도 0이야. 참이라고? 거꾸로. 절대값의 합이 0이면 제곱의 합도 0일 것이다. 절대값끼리 또 합해서 0이 되는 경우도 빵빵밖에 없지. 맞나요? 그래서 이것도 참이야. 그래서 P면 Q이다도 참이고 Q면 P다도 참이죠. 이럴 때 우린 뭐라고 불러요? 필요 충분 조건. 선생님은 지금
필충 조건이라고만 쓸 거지만 너희들은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써이. 오케이. 자, 3번. 이등변 삼각형이면 정삼각형이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죠? 정삼각형이면 이등변 삼각형이다는 참이지? 그래서 뭐가 참이야? Q이면 P다가 참이지.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뭐 물어보고 있다, 뭐? P 물어보고 있다, P. 그럼 P는 지금 화살을 막고 있죠? 그래서 P나. 그래서 무슨 조건? 필요 조건이 되는 거라고 이해됐습니까? 자, 12번 문제. 2번 저번에 시험 봤던 시험범위랑 좀 관련이 있겠네요. 자유자재로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어야 쓰겠습니다. 자, 12번 별표 100개 치시고 학교 시험 많이 출제되는 유형이에요. 13번도 별표 100개 치시고 자, 그러면 뭔 말인지 한번 볼까요? 두 조건 P, Q가 주어졌는데요. 요놈 딱 보는 순간 떠오르는 공식이 있어야 되지. 이거 큰처럼 보이니 사처럼 보이니 4. 그래서 뭐가 나와? 4이다. x의 값은 마이너스 a와 a 사이다라는 거죠. 맞나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자유자재로 표현할 수가 있어야 돼. P에다가 동그라미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의 네모. P가 충분 조건이지. 그럼 P는 출발하고 있어? 막고 있어? 출발하고 있겠죠? 그래. P이면 Q에다가 참이고. 자, 명제가 나오면 집합으로 바꿀 수 있겠다. P면 Q에다가 참이면 무조건 앞에 것이 뒤에 것에 포함돼야 되는 거죠? 맞나요? 이렇게 조건을 명제를 집합으로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고? 오케이? 그럼 이제 주어 나오면 되겠다. P가 Q로 들어가야 된대. 그럼 P. 마이너스 2부터 5까지 P가 Q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Q가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어야 되지. 이쪽에 마이너스 A, A가 와야 P가 Q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쪽이 크고 이쪽이 크고 마지막 순간에 등호 결정. 좀 더 왼쪽으로 가도 P는 Q 안에 들어있고 좀 더 가도 포함되어 있고 마이너스 A까지 가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A까지 갈 수 있고 좀 더 오른쪽으로 가도 P는 Q에 들어있고 좀 더 가도 들어있고 A까지 가도 들어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쪽에도 두가 들어가겠네. 그러면 양변 마이너스 곱하면 A는 2보다 크나다. A는 5보다 크나다.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2보다 크나다. 5보다 크나다. 그럼 둘 다 만족하는 범위는 이 부분입니까? 맞나요? 그래서 A의 값은 얼마? 5보다 크나다 된다고? 그러니 자, 2번
x 더하기 y 3은 0이 아니다가 이것 이기 위한 필요 조건 그럼 명제로 한번 바꿔봅시다. 요놈을 p 조건, 요놈을 q 조건이라고 하면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잖아. 그럼 p가 필요 조건이니까 무엇이면 무엇이다가 참이야? q이면 p다가 참인 거죠. p가 필요 조건이니까 p가 맞고 있어야 되지. 맞죠? 근데 아니다 하면 불편하다고? 맞지? 그러면 맞다로 바꾸고 싶어. 맞다로 무조건 바꾸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차피 요놈이 참이면 요놈의 뭐도 대우도 참이 되는 겁니까? 맞아요? 그럼 이놈의 대우는 뭐가 되죠? 납피면 납퀴다도 참인 거지? 맞아요? 그러면 납피는 뭡니까? x 플러스 3은 0이면 x제곱 플러스 3ax 더하기 27 또 0이다가 참이 되겠죠? 온매 그럼 끝나버렸습니까? x 플러스 3이 0이면 x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죠. x에다가 마3 대입하면 a는 얼마? 4가 됩니까? 오케이. 이게 바로 대우가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편하게 하려고 우리가 배웠다는 걸 나타내는 거라고. 이해됐죠? 좋아. 숙제 폭탄을 날려줄 수 있군. 자, 13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13번 문제를 보게 되면 이게 일하기 싫은가 보네. 마음이 바뀌었나 봐. 자, 그러면 뭐 새로운 개념은 없어요. 다 또 줄을 쳐 볼까요? 납피는 낙큐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야. 그러면 납피가 필요 조건인 거잖아. 그러면 납피는 출발하고 있어, 막고 있어? 납피는 필요 조건이니까 납피는 막고 있겠지. 그래서 납큐이면 납피다가 참이다가 되는 거고. 납 귀찮네. 우리는 어차피 명제는 대우랑 같습니까? 요놈의 대우는 뭐예요? P이면 Q이다도 참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명제 나오면 무조건 뭐? 집합. 앞에 것이 뒤에 거에 포함되고. 집합 나오면 무조건 뭐? 벤 다이어그램. 그래서 전체 집합 U 안에 P가 Q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오케이? 모르는 거. 우유. P의 여집합은 Q에 포함되니? P의 여집합은 Q에 포함됩니까? 안 되죠? Q의 여집합은 P에 포함됩니까? 안 되고요. P하고 Q의 공통은 P와 Q의 공통은 P죠?
혼맥.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이 돼갔죠? 이해됐습니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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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숙제 폭탄. 좋아, 좋아, 좋아. 14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14번 문제를 보게 되면 3단노법 연속으로 하기. 자, S는 R이 귀한 충분 조건이야. S는 충분 조건이라고? 그럼 S는 출발하고 있어, 막고 있어? 출발하니까 S이면 R이다가 참이고. 나피는 Q귀한 필요 조건이야. 그러면 나피는 필요 조건이니까 나피는 출발하고 있어, 막고 있어? 막고 있으니까 Q이면 나피다가 참이겠지? 맞니? 나데스는 Q귀한 충분 조건이니까 not S가 충분 조건이니까 나데스는 출발하고 있으니까 not S이면 Q이다가 참인 거라고? 그럴 때 다음 중에서 옳은 걸 골라보라는 거야? 음매. 우리 굴비 엮듯이 하나로 엮어버릴 수 있습니까? 나데스이면 Q이다. 화통받아서 Q이면 나피이다. 요것만 건들면 되겠다. 명제가 참이면 어차피 뭐가 참입니까? 대우가 참입니까? S이면 R이다의 대우는 뭐가 되죠? 나달이면 나데스이다가 되나요? 음매. 그러면 굴비 엮을 수 있겠다? 요것부터 시작할까요? 얼씨구. 나달이면 not S이다. 화통받아서. 나데스이면 Q이다. 화통받아서. Q이면 나피이다. 로 이렇게 하나로 엮어버릴 수 있다고? 이해됐니? 오케이? 그러면 이제 답만 찾으면 되겠다. 자, P는 R이 귀한 충분 조건이니? 그럼 P가 충분 조건이니까 P이면 R이다가 참이냐는 거잖아. P면 R이다가 참이니? 그럼 P면 R이다. P면 R이다 없으니까 어차피 이놈의 대우 뭐예요? 나달이면 나피다가 참이다를 찾아도 되지. 그럼 나달이면 나피다는 참이니? 나달에 출발해서 바통이니까 나달이면 나피다도 참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기억번은 옳고. 니은번. R은 낙hy에 의한 필요 조건이니. 그러면 R은 필요 조건이니까 낙hy면 R이다가 참이냐는 거잖아. 낙hy면 R이다가 참이니? 낙hy하고 R 관계도 안 보이니까 이놈의 대우 뭐예요? 나달이면 Q이다가 참이라는 거 확인해도 되지? 그러면 나달에서 Q까지 날아가네. 맞나요? 그래서 니은번도 참이고. P면 S이기 대한 필요 조건 조건이네. 그러면 P면 Q이다도 S이다 참이고 S면 Q이다도 참여해야 되지. 할 수 있나? 이놈하고 이놈 사이에 지금 뭐가 참인 거죠? 나데스이면 나피다가 참인 거지. 그럼 이놈의 대우는 뭐예요? P면 S이다 참과 같이 P에서 S로만 갈 수 있지? 맞니? 그래서 이것은 틀린 거라고? 오케이.
신난다. 숙제 폭탄. 여러분들 숙제는 많이 안 내줄게. 연습 문제는 빼. 알겠죠? 연습 문제는 빼고 어차피 우리 내일 해야 되잖아. 너무 짱나 걸면. 연습 문제는 빼고 78쪽까지. 알겠니? 연습 문제 빼고 78쪽까지가 숙제입니다요. 지금 빨리 숙제하세요.